안녕하세요. 1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가 배경을 못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아이돌씨를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 생일인 아이돌, 오오니시 유리코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것저것 특별방송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식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15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 15일은 사이코의 날이죠. 사이마스의 사이코 프로덕션에 딱 맞는 날이었는데 그날 공개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작구나. 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소식인데요. 먼저 사이마스 측에서 일본 기념일 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3월 15일을 정식으로 사이드 M 사이코의 날로 기념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 공인이래요. 네, 정말 재밌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일반 국민들이 알 일은 없겠지만요. 일본 국민들이 알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진에도 그 인증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 밖에 이것저것 게임 내 이야기들을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 역시 신규 게임 소식이겠죠. 간략하게 PV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건 없고俺たちは訳があるから頑張れる。バンダイナムコ. 네, 신게임 그로잉 스타즈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로잉 스타즈가 무슨 게임인지는 PV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채팅창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공개를 그냥 이름만이라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을 하려면 꽤 걸릴 테니까 벌써부터 그냥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그냥 안심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나오나 사실 아이마스 덕질하면서 언제 나오나로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밀리애니가 제일 그랬고 맨날 언제 나오냐고. 특히 또 재방송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방송을 전혀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나저나 밀리애니는 언제 나올까요? 이런 말을 치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 밀리애니가 나올 거라고 공지가 나온 이후에도 그나저나 밀리애니는 언제부터 방영을 시작할까요? 이런 말을 계속 아직도 매주 한 명씩은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오겠지. 기다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진다니까? 아마 사이마스가 밀리만큼 메이저는 아니라도 사이마스도 아마 앞으로 한동안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나저나 그로잉 스타즈는 언제 나올까요? 우리 기다립시다. 맞아. 밀리애니가 지나고 나서는 스타마스. 그나저나 스타마스는 언제 나올까요? 이거에 휘달리다가 그쵸? 이제 스타마스가 또 미뤄지기까지 하고 아무튼 되게 로고가 콘솔판 느낌 나게 고급스럽게 뽑혔죠. 괜히 실패한 소셜게임형 육성을 밀지 말고 제대로 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뻔한 리듬게임, 사실 아이마스의 리듬게임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사이마스가 음악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캐릭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샤니마스 같은 육성도 사실상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보는 육성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육성에 괜히 또 착하지 말고 리겜 요소를 좀 강화를 하면 좋겠다. 리듬 게임이 진짜 막 데레나 밀리처럼 뭐 터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리듬 게임 방식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리듬 게임 스타일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이번에 진짜 남성 프로듀서들이 건드려도 별로 위화감이 없을 막 그런 내용으로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유저를 진짜 사이마스의 컨셉답게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사이스테에서 하던 캠페인인 아이돌로 스토리 있는 드라마를 찍던 드라마 온 스테이지 있잖아요. 드라마 온 스테이지가 새로 이제 소셜 게임으로 옮겨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역사 다크 판타지가 주제인데 UPC랑 연동이 된대요. 뭐 UPC는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매달 시작할 때마다 유닛 하나 골라가지고 걔네를 세팅하고 달리면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포인트를 최대까지 모으면 칭호를 따고 뭐 아이템도 받고 요런 게 있는데 그거랑 연동해서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세무랑 프레임 담당 분들은 아니 프레임이래 그 신속 담당들은 열심히 달리세요. 네, 다음으로 라이브 온 스테이지 유저들이 소샤게와 연동할 수 있는 연동 토큰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동이 된다고 해서 뭐 게임이 다르니까 뭐 제대로 된 연동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건가 봐요. 그 사이스테를 하던 분들이 소샤게로 넘어오면 뭐 템도 조금 더 뿌려주고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 뭐 드라마 온 스테이지 출연 아이돌 셀렉트 스카우트 티켓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는 캠페인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왕이면 셀렉트 말고 그냥 뭔가 확정적으로 배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이버네틱스 워즈나 뭐 베스트 게임 그리고 비스트 크로니클, 노조미라 멜로디 등등 스토리의 CD화를 시켰던 유저 투표 프로젝트인 패션 폭렬 아이돌 제작전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패션 폭렬 아이돌 제작전은 스토리 중에 하나가 뽑히면 46명 전원을 스알 카드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의 일부만 뽑히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주인공격인 애들은 있겠지만 전원이 등장하는 풀보이스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마치 밀리의 아이돌 히어로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막 시어터 챌린지 같은 걸 하는데 전원을 기용을 하는 거지. 정말 뭐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기획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뭐 몇 명이나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을 닫았고요. 변화 없이 시끄럽지만. 네, 다음으로 이제 소샤게에도 이것저것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열정 레슨이라는 시스템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키운 카드를 다시 한 번 더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계 돌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뭐 공식 홈페이지나 트위터에서 푼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이제 소속 아이돌 상한이 200명으로 올라가는 등 되게 이것저것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2021년이라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 게임 스타일인 소셜 게임이라는 것 치고는 상당히 또 새로운 걸 올해에도 꾸준히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어쨌든 사이마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레 쪽으로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좀 더 데레스테 나이트 생방이 있었어요. 이번 이벤트가 할 거라고 예고하는 거였는데 이미 이벤트는 시작했고 추가 예정인 신스알 실루엣 누가 봐도 후쿠야마 마이인 게 확실하고요. 다음으로 드디어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떴습니다. 다들 자기 담당도를 있는 힘껏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할 계획은 없어요. 사실 올해는 누가 되든 전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과한 푸시를 받은 데다가 또 다른 애들보다 시작점이 늦었던 애들이 치고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규 아이돌들만큼은 안 됐으면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열심히 밀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은 아이돌들이 누가 붙어도 모두 응원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사나, 나나미, 노아 같은 경우는 공식에서도 지난해 되게 많이 밀어주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특치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얘네가 총선 돈 맛을 못 버렸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이 움직일 시기까지 무성으로 계속 끌고 온 걸 보면 확실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해에 3명 정도를 가지고는 서비스 종료까지 전원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마무스메 같은 강자도 치고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유저들이 총선에 돈을 들이부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특채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데렐라 마스터 같은 거에 한 명씩이라도 끼워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실 신데렐라 마스터 인선도 좀 웃기잖아.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게임이야 그렇긴 한데 일단 총선거 경우는 사이게가 아니죠. 여러분들 데레스테가 사이게이긴 하지만 총선거는 모바마스가 원조였고 모바마스도 같이 하는 반남의 그러니까 그쪽의 행사니까 온리 사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총선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면 총선거에 막 열심히 돈을 들이부을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아예 이제 보이스 아이돌 이게 없어지고 정말 총선 가지고 진짜 좀 밀리처럼 유저 투표로 곡을 만드는 약간 이런 쪽의 투표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 올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좀비랜드 사가와의 콜라보가 예전부터 공지가 있었는데 모바마스 및 데레스테에서 모바마스 쪽에서도 해요. 그래서 3월 말에 있고 데레스테에서는 4월 말에 개최됩니다. 네, 성우 배정은 보이스 아이돌도 3명 고정으로 준다고 하고요. 총선은 상위 5인이겠죠? 암튼 좀비랜드 사가와의 콜라보 마저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알기로 좀비랜드 사가 애니메이션 2기가 4월에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애니 홍보 겸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아이돌물이기도 하니까 유입이 좀 있겠죠? 양쪽에. 네, 좀비랜드 사가 곡을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좀비 느낌 아이콘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샤니. 좀비랜드 사가 아이돌물 맞잖아. 어쨌든 아이돌물이잖아요. 그러게 코우메가 좋아하겠네. 엄청. 코우메가 한동안 카드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콜라보 기념해가지고 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커버를 할 것 같아. 커버곡이 없지. 샤니라지로 넘어갈게요. 샤니라지에서도 간단한 소식이 공개됐는데 다음 이벤트 후쿠마루 코이토가 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별로 대단한 건 없었어요. 23일 화요일 샤니마스 3주년을 기념해서 안티카가 참여하는 특방이 열린다고 하네요. 벌써 샤니마스가 3주년이에요. 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샤니마스 발매되기 전에 막 시스템 같은 거 구경하고 막 샤니마스 막 까고 이랬던 거 나올 예정인 거 소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될 줄은. 나름 저도 샤니마스를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00일을 찍을 예정이에요. 아, 신유닛?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샤니마스에도 마지막 유닛 나올 수 있죠. 초록 색깔이 컨셉인 유닛. 약간 동화풍이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더 미루면 이게 뭐지? 샤니마스가 음반을 매년 이제 음반을 유닛별로 돌아가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4유닛, 5유닛, 6유닛 이렇게 매년 유닛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안 하면 마지막 유닛은 진짜 곡수도 한참 뒤지고 안 그래도 인원수 5명일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명 챙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 약간 메르헨풍 생각했는데 왜냐면 초록색이니까. 숲속. 이제 남은 이미지가 나무, 꽃. 꽃은 알스메가 있으니까 나무나 숲 이미지를 되게 생각을 했어서 근데 또 노래 느낌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네. 뮤지컬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악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데렐라 걸즈 극장 신규 엔딩송인 라이프 이즈 하모니
앨범에 수록되는 시즈코 솔로곡 밀키모드 시청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밀키모드는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아직 큐트 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트랙 리스트가 미공개네요. 큐트 곡은 사람들이 도뮤직 할인을 되게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요. 아카리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워낙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카린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많이들 얘기는 하는데, 그쵸? 카린이겠죠? 설마. 네, 다음으로 모리쿠보 노노의 디지몬 콜라보 때 곡인 브레이브하트 시청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곡이 수록되는 앨범은 Wish You a Happiness이고요. 여기에는 마유의 다른 디지몬 콜라보 곡인 떨어져 있어도도 함께 수록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青い星に光がなくせぬように壁描いた夢を守れ大事な友をたくましい自分になれるさ知らない川が宿る波動に火がついたらその願いも嘘じゃないきっと叶うから Show me your brave heart 되게 짧아. 아무리 커버 그거라지만. 네. 그러면 이번 주 아이돌 마스터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신규 이벤트 곡인 데레스테의 춤추는 플래그십 뮤비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색감이 아름답죠? 진짜 배경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데레가 뮤비 참 잘 뽑는데, 네, 안무도 잘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래도 애들, 사실 뮤비 보면 안무는 의식하지 않는 이상 막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 애들 얼굴이랑 옷이랑 배경이 다 하잖아. 물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반짝반짝 석양에 빛나는 그 물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들였다. 자, 다음
이번 주 사연이 또 2개나 왔는데 오늘은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매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 사연은요, 호신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포프마스의 아이돌 조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연인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많이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젠님.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써보게 됩니다. 오늘 써볼 사연은 포프마스에 관한 사연입니다. 현재 포프마스가 나온 지 2개월이 되어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 달에 한두 번씩 아이돌이 공통된 컨셉에 맞춰서 3명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히어로 컨셉의 히카루, 타마키, 카호와 록한 아이돌, 리나, 나츠키, 줄리아가 출시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서비스가 계속되는 한 더 많은 아이돌들이 출시될 텐데, 여기서 저도 한번 이렇게 내놓아도 좋을 것 같은 포프마스 출시 아이돌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아이돌들이 그냥 소개될 수도 있고 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짜본 아이돌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풍 컨셉의 아이돌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리즈에는 다양한 와풍 아이돌들이 있는데요. 저는 데레의 사에, 샤니의 린제, 그리고 아직 미정인 사이마스의 사이어 유닛 사이 멤버로 짜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조합을 짠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 샤니 담당인 린제가 출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린제 말고는 다른 아이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가 다른 시리즈에서도 와풍 아이돌들이 많이 있고 린제도 마침 와풍 컨셉이니 다른 아이돌들과 함께 엮어 와풍 아이돌조를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와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돌인 데레의 사에도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멤버는 사이마스의 유닛 사이의 아이돌 중 한 명을 넣으려 하는데 아직 못 정했네요. 젠님과 여러분들은 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쿠로요. 다음은 금수저 아이돌조 데레, 모모카, 밀리, 세리카, 샤니, 나츠하입니다. 사실 금수저 아이돌은 앞서 소개한 아이돌들보다 더 먼저 생각했는데 시리즈마다 금수저 아이돌이 너무 많아서 짜는데 많이 힘든 조였습니다. 데레에서만 해도 금수저가 큰 특징인 아이돌만 해도 모모카뿐 아니라 코토카, 라이라도 있었고, 밀리에서는 세리카 말고도 카오리도 있고, 사이에서도 재벌가문 출신인 쿄지가 있지만 쿄지는 뭔가 여기 넣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샤니에는 나츠하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정상으로 부잣집 출신이기도 하고, 샤니에서는 나츠하밖에 떠오르지 않아 먼저 나츠하를 넣게 됐고, 여러가지 조합을 생각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모모카, 세리카를 넣게 되어 금수저 아이돌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만 둘인조가 나오고 멤버도 다 정해졌네요. 마지막 조는 이 사연을 쓰다가 생각나게 된 조합인데요. 바로 4차원 아이돌입니다. 소속 아이돌 멤버는 밀리의 레이카, 그리고 사이와 샤니에서 각각 한 명씩 미정 아이돌입니다. 이번에는 즉흥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지 레이카 외에 다른 아이돌은 정하지 못했네요. 사실 4차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돌인 프레데리카와 시키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에서 찾아보려 했는데요. 다른 시리즈들 중 밀리에서는 4차원 하면 생각나는 레이카는 바로 생각나 넣었지만 사이와 샤니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 중인 아이돌로는 사이에서는 유닛 세무에서 아이돌 중 한 명, 샤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4차원으로 생각하는 아사히와 토오루 중 한 명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못 정하겠네요. 젠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조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은 음방에서 제가 생각해본 포프 조합을 말하다가 젠님께서 이런 건 사연으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아이돌 말고도 저의 밀리 담당인 코토하, 포프마스 홍보대사이지만 정작 게임에는 나오지 않는 나나와 미노리 등 넣고 싶은 아이돌은 많지만 다른 아이돌들과의 공통된 속성의 조합을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조합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곡은 린제의 솔로곡 늘 꽃이 피는 정원입니다. 네, 사이마스에는 4차원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좀 독특한 애는 없어요. 어쨌든 뭐 미치오가 약간 엉뚱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무튼 사연 되게 잘 들었고, 담당돌이 아직 안 나왔으면 확실히
나올 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할 텐데 저도 아직 치즈루가 안 나와서 치즈루라면 누구랑 같이 묶여 나올지가 궁금해요. 뭔가 치즈루를 위축되게 만드는 찐 셀럽들하고 묶어서 나오게 만들 것 같기도 해요. 공식이. 그래서 말씀하신 부잣집 조합에서 세리카 대신 치즈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카랑 나츠아 이런 애랑 치즈루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리카도 금수저긴 한데 금수저 속성 외에도 순수하고 귀여운 아가씨이기도 하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묶여 나오는 조합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리나 메이 같은 갸루 조합도 떠올랐는데 이미 유이 메구미 시키에서 잘 나가는 준 갸루 컨셉으로 묶여 나온 적이 있어서 리나 메이는 조금 멀 것 같고, 그리고 후유코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스트레이보다는 이제 녹칠이 아직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녹칠 멤버를 끼운 조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왠지 미쿠랑 키리오는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미쿠, 유키미, 키리오 막 이런 고양이 조합은 어떠려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린제의 솔로곡인 항상 꽃피는 정원 들으면서 들어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호신구님 사연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들을 곡은 추천자분의 코멘트, 추천자 닉네임은 없어요. 네. 젠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이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곡이죠. 저는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사를 거의 신경 쓰지도 않고 듣습니다. 하지만 이 곡만큼은 평소에도 들으면서 한국어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듣는 곡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즐거울 때, 새롭게 도전할 때 언제 들어도 좋은 곡. 저는 빠르고 활기찬 노래를 좋아하지만 샤니마스에서 가장 좋은 곡, 가장 좋은 가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선택할 곡 샤이노그래피를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들어볼게요.鏡を覗いても自分色なん
네, 샤니마스의 세 번째 메인 공통곡인 샤이노그래피입니다. 나올 때부터 진짜 엄청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다 너무 좋다고. 샤이노그래피 사고 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음악방송에서 신청을 하시고,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샤이노그래피 제목부터가 되게 이 곡의 느낌을 되게 많이 뭐 느끼게 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곡이에요. 그쵸? 진짜 역대급이에요. 게다가 샤이노그래피뿐만 아니라 같이 수록된 곡인 다이더 스카이도 너무 명곡이라 이 음반 하나에 단 두 곡이 들어있는데 너무 완벽하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곡입니다. 올해 새로운 음반 시리즈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새 음반 시리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샤니마스의 노래 퀄 그러면 보도록 하죠. 퍼스트 페이지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나만의 레이어드 윙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나만의 색 같은 건 나에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달리는 너의 등에는 너만의 색인 날개가 날개짓하고 있어. 약간 그런 걸까요? 자기 자신의 그 대단함은 아직 못 찾겠지만 남의 대단함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짝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가사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던 거니 그때. 아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네가 보는 이 등의 날개가 보이도록 가자. 최대한의 너머로, 최대한의 미완성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도 네가 봤을 때 날개가 보일 수 있게 열심히 할게. 이런 것 같네요. 최대한의 미완성으로. 아직 상승 중인 그라데이션 데이즈. 그라데이션. 이 음반의 메인 타이틀인 그라데이트 윙에 그 단어를 갖다 쓴 것 같아요. 약간 점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이제 점점 갈수록 진해지는, 점점 갈수록 짙어지는 그런 색깔을 의미하니까 점점 상승 중이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도 좋은 단어인 것 같긴 해요. 세 개의 색채의 하트를 피우며 투명에서 선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여기는 노래 부르는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투명에서 선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여기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아. 이 하늘을 캔버스 삼아. 여기도 너무 좋아. 그쵸? 상승하는 음으로 올리는 게 진짜 그라데이션 같아요. 누구의 것도 아닌 순간을 새롭게 기록해 나가자. 마이 샤이노그래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사가 써 있는 거는 광공기록 이렇게 한자로 써 있지만 발음은 마이 샤이노그래피로 해요. 네. 나의 빛나는 기록. 빛나는 하늘의 기록이란 뜻이죠. 빛나는 하늘의 기록. A라고 쓰고 B로 읽는다. 넥스트 페이지. 그 날개는 분명 빛을 받는 방법에 따라 색을 바꾸겠지. 너와 웃고 있는 나는 행복해 보이는 색을 띠고 있으면 좋겠어. 타인의 날개는 보이지만 나의 날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볼 때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시작할 때도 어째서 꺾일 것 같은 때에도 살며시 뭔가가 지탱해주고 있어. 쭉 일직선의 유성을 손에 꽉 붙잡는 충동은 아직 성장 중인 마블 컬러 데이즈. 여기서도 약간 라임이 있죠. 류세 오, 쇼도 오, 그리고 세초 추 노, 이런 라임을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그 노래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문득 느낀 쓸쓸함도 떨쳐나가. 파스텔보다 섬세하게, 모노크롬보다 순수하게.
생각보다 다채롭게. 진짜 좀 샤니마스 노래 단체곡의 특징이 이제 이런 컬러감들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컬러감이.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비눗방울색. 비눗방울색 꿈은 잠들지 않아. 비눗방울 보신 적 있죠? 비눗방울 보면 진짜 약간 프리즘처럼 막 분홍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막 그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떠오르네요, 진짜로. 있잖아, 맨 처음의 색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어? 처음 만났던 하늘의 색. 함께였지. 뒤죽박죽이었고 가지고 있어줘. 잊지 말아줘. 어떤 하늘을 날아도. 하늘 색깔이 확실히 좀 대낮이나 그럴 때는 그냥 하늘색일지 모르겠지만 막 아침이라든지 황혼이 되면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그라데이션으로 섞여가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뒤죽박죽인 하늘의 색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줘. 어떤 하늘을 날아도 계속 최대한의 너머로, 최대한의 미완성으로 아직 상승 중인 그라데이션 데이즈. 세 개의 색채의 하트를 피우며 투명에서 선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이 하늘을 캔버스 삼아 누구의 것도 아닌 순간을 새롭게 기록해 나가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모두의 순간,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이 샤이노그래피 광공 기록. 언제까지나. 네, 이렇게 가사를 읽어봤습니다. 가사가 참 예쁘고 그야말로 샤니마스의 단체곡이다 라고 생각해요. 진짜 딱 샤니마스의 그걸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사를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샤이노그래피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들어볼게요. 네, 샤이노그래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샤니마스 곡을 들어봤는데 이번 신곡 하나,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신곡 하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다음 코너 오늘도 아이돌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샤니마스 세 번째 그 솔로 앨범의 메인 타이틀곡인 솔라웨이 듣고 나서 아이돌씨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상해주세요. 輝きはエスカレートどこまで
네, 솔라웨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다음 코너는 랜덤으로 뽑은 아이돌을 소개하는 오늘의 아이돌 C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아이돌 만나볼게요. 이번 주의 아이돌은요, 외국인 아이돌 중 한 사람이에요. 짠! 바로 케이트입니다. 영국에서 온 유학생 케이트이고요. 나이는 20살, 백인이라서 새하얀 얼굴, 그리고 좀 죽은 깨가 특징이에요. 얼굴이 워낙에 새하얘서 보시면 미백 필터를 넣으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죠. 이제 죽은 깨가 특징인데 이것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케이트가 기존 그림체랑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위화감이 없으면서 서양인스럽게 딱 그려진 외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인 느낌 딱 나죠. 막 코를 엄청 크게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다만 케이트는 키가 157cm밖에 안 되는 단신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제 평범한 성인 백인 여성의 키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발 자기들 기준으로 세계인의 체형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케이트 문서 가보면 에밀리랑 1cm밖에 차이 안 난다고. 에밀리는 13살인데 케이트는 20살이거든요. 사실 근데 케이트만 작은 거였으면 상관없어. 근데 얘네는 헬렌을 159로 설정해놓은 전적이 있어. 그래서 헬렌이랑 케이트 이게 케이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연속이 되면 얘네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 근데 헬렌 160도 안 돼요. 엄청 작다니까. 그 몸매에. 그래서 무대에 세우면 진짜 이상해요. 얼굴은 막 170은 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짤뚱해가지고 안 예뻐 몸이. 그게 아쉬워. 그쵸? 암튼 케이트 말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백인이라 무대에서 특히나 튄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인지도도 있고 이름도 막 불러주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겉모습에만 의존하면서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만 눈에 띄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 왜냐면 실패해도 더 눈에 띄잖아요. 그런 대사를 합니다. 케이트의 대사들을 보면 약간 일본 예능계를 조금 비판하고 있지 않나 싶은 요소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약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뜨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케이트가 하는 대사가 저 외국인 말투로 웃기기만 하는 외국인 탤런트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귀여운 일본 아이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일본어로 이야기하며 연습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약간 자기 발음에 컴플렉스가 좀 있는 거죠. 케이트의 일본어는 문장은 완전하게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 단어를 좀 영단어로 대체해서 말하는 정도? 그리고 좀 억양, 발음 뭐 이런 게 문제라고 하네요. 발음이 계속 영어 발음이 나와서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케이트 대사 보면 막 비주얼 같은 경우를 비주아루라고 읽어야 되는데 영어 발음으로 읽어버린다 뭐 이런 거죠. 아직 언어와 서툰, 사실 이건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로케이션 장소에서 팬에게 사인을 해줬었답니다. 여기 뒤에 니다 이런 거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일본판에서는 가타카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타카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을 해줬는데 팬이 고맙다고 해놓고서 더 이상은 무리야, 무리 힘들어 괴로워 하면서 돌아가는 팬을 봤어요. 그걸 들어버렸다고. 혹시라도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유리코랑 희나가 케이트상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정반대의 의미라고. 흘러넘치는 존엄함에 범접한 나머지 행복감에 겨워 괴로웠다 라는 거죠. 최상급의 만족감을 나타낸 슬랭이다. 그래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케이트였습니다. 이제 케이트는 도쿄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케이트가 아이돌이 된 계기는요, 유학을 왔다가 길을 잃은 것을 도와준 프로듀서에 의해서, 그래서 스카우트가 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학을 관두고 비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사실 아이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을 해줬겠죠? 비자를 새로 받았겠죠? 아무튼 케이트는 전공이 문학이에요. 그리고 문과대학에 재적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면 책을 읽는 게 취미인 문과계 아이돌이죠. 이제 케이트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런 해외 유학, 솔직히 이런 해외 유학 다 뭐 지지해주고 뭐 아이돌 영국에서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좀 잘 사는 애가 아닐까. 그리고 뒤에 보면 케이트는 좀 잘 사는 애 집이 거의 확실해요. 어느 날 이제 케이트가 탐정 역할을 맡게 됐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탐정돌인 미야코가 자기를 보고 참고하라고 호기롭게 나섰는데 케이트의 반응이 온갖 탐정 소설들의 역사 등을 이야기해보고 싶다면서 본고장 사람 티를 엄청 내는 바람에 미야코가 오히려 당황하죠. 사실 영국에서 태어난 문학 소녀가 셜록 홈즈도 안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약간 책과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학 소녀 이미지도 있고 또 이제 기존 외국인 아이돌들 뭐 캐시라든지 메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예능이나 튀는 역할 막 그런 거를 담당하는 거에 비해서 케이트는 외국인 아이돌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얌전하고 진지한 성격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좀 아가씨 느낌이 많이 나죠? 의상도 되게 갖추어 입는 편인데 케이트의 사복들을 보면 그런 경향이 드러납니다. 제가 가져와 본 케이트의 사복들인데 되게 그쵸? 차분하고 단아한 의상들을 많이 입죠? 그래서 약간 이것만 봐도 케이트가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게 있는데 자 서브컬처계에 들어있는 외국인 캐릭터가 가지는 일뽕 와페니즈 요소는 케이트에게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케이트가 일본에 온 이유! 일본 문화를 엄청 좋아해. 패션, 음식, 음악에 관심이 많아. 라디오에서 어느 날 들은 일본 아이돌 노래 덕분에 일본에 빠졌고 일본을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일본 아이돌 너무 멋지고 일본어를 쿨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돌 옷은 너무 큐트해서 재패니즈 컬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요소들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틀에 박힌 패턴이에요. 너무 자주 나와서 사실 케이트가 아니라 페이페이도 똑같거든요. 뭐 다른 외국 애들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미국 뭐 이런 애들이랑 다르게 영국이니까 뭐 영국과 일본은 같은 섬나라라는 점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던 양심 없는 나라라는 점 그런 지형적인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으니까 서로 동경하고 환상을 갖고 뭐 이런 막 동질감을 느끼고 뭐 이러는 건 이해를 못할 거는 아닙니다만 약간 대사들을 보면 너무 틀에 박히고 뻔하고 재미가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 제가 케이트를 뭐 깔려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뭐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것도 있지. 외국인이 아니라 약간 일반 상식이 의심되는 멍청한 요소들을 외국인 캐릭터한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딱 와페니즈계 외국인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어린애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의 문제잖아. 이건 이런 요소들을 외국인한테 자꾸 집어넣는 것들이 있지만 케이트가 다른 외국인들하고 또 다른 차별점을 보이는 거는 자기 나라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한 그런 캐릭터라는 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대사에서 잠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모바마스의 푸치데렐라 에피소드라고 커뮤가 있는데
거기에 대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사가 에피가 이런 얘기해요.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프로듀서는 영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레이트한 록밴드가 어쩌고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영국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국이 지금까지 좀 음악적으로 굉장히 좀 역사가 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영국의 음악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를 때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요. 대사를 쓴 사람도 좀 이해를 하고 넣은 것 같아요. 이런 지식들도 조사하지 않은 채 그냥 만든 멍청한 대사들이 아니라 진짜 좀 케이트 캐릭터를 만든 분도 영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썼구나라는 게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케이트가 또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도 뭐 같은 섬나라고 세계의 끝에서 끝을 연결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 옆으로는 태평양이 쭉 있고 다른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국 옆으로도 대서양이 쭉 있고 해서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뭐 세계의 끝과 끝 뭐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요리 관련해서 썰도 살짝 있습니다. 뭐 영국 요리에 스스로도 영국은 요리로 조금 아쉽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케이트의 요리 실력 어떨까? 스타게이지 파이 아시죠? 우리나라의 요리예요. 직접 만들어 보려고 레시피를 물어봤습니다. 흥미 있으신가요? 하면서 애들을 사실 이름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스타게이지 파이? 그래서 아냐의 상상대로 저렇게 떠오른다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냐가 여러 사람들이 미쿠가 못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거 한국어 역자분이 효과음도 툭쾅으로 박아놨어. 본고장 스타게이지 파이. 그래. 미쿠 기절. 여기 아냐 번역은 번역가분이 이렇게 하신 거고 원문은 그냥 평범하게 미쿠가 죽었습니다. 예, 맞아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데 번역을 그냥 저렇게 하신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노아는 맛있게 먹습니다. 뭐 맛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쵸? 영국인의 미각. 요리에 대한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자주 엮이는 조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바로 아까도 나왔지만 오오니시 유리코와 아라키 히나 오타쿠 조인데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엮이는지 아는 사람? 친해요. 얘네 셋이. 왜요? 왜 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20살조라서 그래요. 얘네들이 동갑내기인 20살이라서 20살조 하면 유키, 카코, 미오가 더 유명하지만 이 세 사람도 동년배라서 되게 자주 모여요. 그래서 셋이 술을 마시러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성이 있는 조합이긴 한데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홈파티 다녀왔다. 오, 외국스럽다 막 했더니 케이트가 여러분들도 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코네 집에서 다 같이 계속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이것은 홈파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히나랑 유리코랑 케이트가 엮이는 건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외에도 미카네 집에서 유이리나와 올나잇 토크 이런 것도 홈파티고 갸루들하고도 어울리는 마지막이 너무 웃긴 게 독자적이라는 시각으로라면 헬렌의 홈파티가 가장 놀랐대. 근데 헬렌의 홈파티 뭐야 그거 가보고 싶어 이러면서 다들 궁금해지죠. 이게 너무 궁금해. 과연 헬렌의 홈파티는 어떤 파티였을지 알고 싶네요. 방금 전에 이제 여기저기 홈파티에 초대받은 케이트가 나왔는데 케이트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른 20세죠. 미사토도 20살이고요. 유키도 20살이거든요. 그래서 20살들끼리 진짜 자주 놀아요. 보시면 펍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막 저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아니지? 역시나 대단하다. 그랬더니 케이트가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영국의 축구 리그를 시청하러 온 사람들이라서 같은 영국 사람이라서 대화를 나누기 쉽다. 같은 팀을 응원하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키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잖아. 케이트 짱은 하면서 가끔씩 캐츠를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서 언제나 옆 사람하고 금방 친해진대요. 그리고 미사토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지방의 아줌마랑 평범하게 대화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그런 게 케이트의 자연스러운 매력이다. 아이돌력 커뮤력의 삼관왕이다. 이러면서 케이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칭찬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조, 또 다른 20살조가 신나게 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케이트를 또 정리를 하자면 되게 상냥한 친화력을 가진 여러 가지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모든 상황에 금방 적응하는 그러면서도 아가씨인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트 스아릴러가 굉장히 엄청나죠. 앞으로도 케이트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이 진짜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봐주세요. Yes 一番言いたい言葉は今もう一番言えない言葉よだから君に彼氏なんていないのにモテてるふりとかペットボトル開けてて非力なふりとか相談したくて悩んだふりとかだって好きと言えなくて 네, 이렇게 케이트를 소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할 아이돌이 딱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니타 미나미, 키무라 나츠키, 츠즈키 케이 이렇게 3명인데요. 그 아이돌들을 주사위로 뽑아보겠습니다. 미나미 주사위 굴립니다. 가장 높은 숫자 나오는 애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76! 미나미는 76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나츠키 주사위 굴리겠습니다. 나츠키는 8! 8이 이러다 나츠키가 마지막을 장식하겠는데? 그다음 다음으로는 K 83. 잠깐만. 그러면 다음 주는 K 그리고 다다음 주가 미나미 마지막으로는 나츠키가 뽑히게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주 K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엑스트라 전국 프로듀서 노래자랑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트위치에서 진행합니다. 트위치에서 보실 분들은 트위치에서 만나고요.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